주식시장이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한 요즘이죠. 그러다 보니 주식시장에서는 증시안정기금이 다시 시행돼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쏙쏙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 초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취임하면서 시장 급변 시 증시안정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꺼냈죠. 자, 그렇다면 증시안정기금 2년 전 코로나 사태 때 시행이 되었다가 그때는 그냥 집행은 하진 않았습니다. 자, 증시안정기금 그렇다면 이번엔 과연 언제 시행이 되고 들어오게 될까요? 그 시점을 우리가 한번 가늠할 수 있는 잣대를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과연 증시안정기금이 들어왔을 때 시장에 효과가 있을까? 어떤 효과를 만들까? 이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토크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과 함께 끝까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앞서 언급드린 대로 이번 주 초에 김주현 금융위원장께서 취임식을 가진 직후에 이제 기자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했겠죠. 주식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요. 저걸 했겠죠. 자, 그러자 시장이 급변하게 되면은 증시안정기금과 공매도 금지를 고려하겠다. 요 이야기가 이번 주 초에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증시안정기금에 대한 관심이 주식시장에서 높아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한국 증시하고 좀 성격이 비슷한 대만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미 증시안정기금이 시장에 투입이 되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 대만보다 더 많이 빠졌잖아요. 대만은 한 20% 빠졌나 싶은데 우리나라는 작년 고점 대비해서 거의 30% 가까이 빠졌는데 증시안정기금이 움직이지 않으니 투자자들이 답답해 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증시안정기금이 과연 언제 시행이 될지, 그리고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과거 증시안정기금이 언제 시행이 됐는지 이것을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과거 한국 증시가 조정을 받을 때는요, 80년대 초 70년대 같은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거나 하면서 시장을 좀 위로해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주식시장에 직접 자금을 투입시켜서 증시를 안정시키는 증시안정기금은 1990년부터 해서 총 4번이 있었습니다. 총 4번이 있었어요. 자, 1990년에는 이게 거의 4조 7천억인가? 엄청나게 큰 돈이 들어갔어요. 지금은 벤처 회사들, 스타트업이 기본 조원 단위로 평가받는다고 하니까 큰 돈이 아닌 것 같지만 1990년입니다. 30년 전에 4조 원 되면 어마어마했겠죠. 자, 이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89년에 주가지수 1000포인트 찍고 90년 5월까지 주가지수가 거의 한 30% 가까이 빠졌어요. 이 분위기 속에서 전국적으로 깡통 계좌가 여기저기서 발생합니다. 요즘 비투 때문에 말 많잖아요. 저 때는 더 심각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증시안정기금이 4조 원 이상 투입이 됐고, 이 자금이 이제 96년 6월에 이제 청산이 됩니다. 결국은 이제 플러스로 해서 청산이 되긴 하였는데, 요때 분위기가요, 1차 증시안정기금은 좀 뒤끝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손익에 관한 권리 문제, 이런 부분도 2000년대까지 계속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요게 그때 당시는 약간 군사적인 문화가 있어요. 강 앞에서 까라면 까는 거지, 이런 식의 분위기. 그래서 그때 당시 금융회사나 이런 투신권이나 이런 데서 억지로 자금을 마련해서 증시를 부양했다 보니 저 자금이 나중에 IMF 사태가 시작된 첫 단추가 아니겠느냐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플러스로 마감을 하기는 하였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증시안정기금은
2003년 1월하고 2월 사이에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이때 당시는 이라크 전쟁, 그리고, 자, 신용카드 대란. 예. 요즘 이제 뉴스 보다 보면은 2030 세대분들 빚투 자금한 거 뭐, 나라에서 뭐 탕감해 준다는 식의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에 관해서 이제, 저 포함해서, 저는 아니고, 저를 포함한, 예, 중년 세대에서는 좀 불편하게 보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년 세대, 중장년 세대가 젊은 시절에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예, 예, 신용카드 대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유, 어마어마했습니다. 예, 그거 떠올리시면은, 예, 뭐, 예, 아니, 뭐, 할 말만 안 돼. 그냥, 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이런 일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2002년 월드컵 때 주가 지수가 900포인트 훨씬 위에 있다가 2003년 1월, 2월 사이에 거의 한 500포인트 부근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거의 한 30 내지 40%대의 깊은 중급 하락장이 발생했어요. 이때 만들어진 증시안정기금은 2007년 8월에 청산이 되게 되는데, 이것도 플러스 수익률 많이 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2008년 11월. 이거 뭡니까? 연도만 봐도 딱 떠오르죠? 금융위기 당시. 자, 이때 5천억. 두 번째는 4천억 투입됐어요. 예. 이때 이제 11월부터 해서 이때 5천억이니까 1,000억씩 월 단위로 땡땡땡땡땡 투입이 돼서 증시를, 고양시켰고요. 그리고 이 자금은 2012년 봄에 청산됩니다. 자, 이것도 이제 제법 큰 플러스 수익률을 만들었죠. 그리고 네 번째는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 때인데, 자, 요 네 번의 케이스 중에서 유일하게 실질적으로 투입이 안 된 게 네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시장이 더 떨어지면 투입할 거야 했는데 또 떨어졌거든요. 그때마다 빵이야. 예. 마치 그 방사포 쏘듯이, 예, 미사일 쏘듯이, 방어하듯이. 예. 이거 뭐라 그래야 돼? 예, 아무튼, 아이언돔처럼 방어하듯이 막 쫙 쐈어요. 그런데 네 번째 시기 때는 시장이 더 떨어지면 쏴야지 했는데 V자로 튀어올랐잖아요. 예.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네 번째는 실질적으로 자금이 투입은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상황을 제가 차트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예, 그냥 차트로 보여드릴 걸 그랬나 보네요. 괜히 말보다는 도표가 편하지 않습니까? 여기 1차 증시안정기금 때, 요 때였습니다. 깡통계좌 일제정리 사태, 3조 호황이 이제 끝나면서, 예, 증시가 무너지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 후에 증시안정기금은 96년 봄에 청산을 하면서 어쨌거나 주가지수는 상승하면서 마무리했죠. 그리고 2차 증시안정기금 2003년 1, 2월 달에 이제 시작이 돼서 2007년 8월에 청산이 됐는데, 한눈에 보시더라도, 야, 이거 주가지수가 얼마입니까? 좀 과하게 표현하자면 500포인트대에서 2000포인트대에서 청산합니다. 와, 이건 대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증시안정기금은 2008년 금융위기 때 투입이 돼서 2012년 봄에 청산이 됐는데, 요것도 거의 더블이에요. 2차 때는 이건 더블이 아니고 따더블. 증시안정기금 깔끔하네요. 그리고 2020년 3월에는 증시안정기금이 시행됐지만 실질적으로 집행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왜? 바로 이렇게 튀어 올라갔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번, 예, 주가지수 마이너스 30% 이상의 중급 하락장이 전개되고 있고, 그리고 시장에서는 증시안정기금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증시안정기금이 투입이 될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앞서서 증시안정기금 앞서서 보셨던 시기의 공통점을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증시안정기금이 투입된 시점은 기본적으로 증시가 마이너스 30% 이상 급락한, 예, 깊은 중급 하락장, 마이너스 20% 정도의 중급 하락장은 그냥 넘어갔어요. 뭐 대표적으로 2011년, 예, 8월, 요때 이제 20% 빠졌을 때는, 예, 얘기만 살짝 돌았다 그냥 말았어요. 예. 30% 정도는 하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증시안정기금 이야기가 쏙쏙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 이거 중요합니다. 증시안정기금이 시행된 후에 주식시장이 진바닥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 요 부분이 왜 중요하냐. 자, 우리가 주식시장을, 보시게 되면은, 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예, 증시안정기금이 형성이 됐을 때, 예, 요 도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증시안정기금이 투입이 됐을 때, 주식시장은 어쨌거나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했어요. 이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증시안정기금이 투입되고 난 이후에 주식시장이 상승하면서 어쨌거나 증시안정기금이 수익을 내면서 청산을 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예, 나중에 다음 장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게 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공통점이 있는데 앞에 세 개는 지금이라도 당장 시행할 것 같은 어떤 뭔가 지금 시점하고 딱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런데 네 번째는 조금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하고 틀린 부분. 과거의 세 번의 케이스에서는요. 어떤 상황이 있었느냐? 미국 연준의 완화적 정책이 진행되던 과정이었어요. 자,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나 뭐 양적 긴축 이런 상황 보면 긴축 속도가 매우 가파르잖아요. 이거 뭐 7월 말에 뭐 1% 올리네, 뭐 0.75% 올리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긴축 상황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증시안정기금이 투입될 때 보면은 90년 그리고 2003년 초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이럴 때 보면 다 완화적 정책이 진행되던 와중이었어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이제 경기 침체가 공식적으로 찍힌 시점이죠. 그런데 지금 시점 뭔가 좀 깨름합니다. 자, 이러한 부분 공통점을 잘 살펴보시다 보면요. 증시안정기금이 과연 언제 들어올지 그리고 어떤 효과가 있을지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 보셨던 과거 증시안정기금이 시행됐을 때 공통점을 보다 보면은 공통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증시가 제법 깊게 하락해가지고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제발 도와주세요, 번개맨. 그런 분위기가 있을 때야 금융당국에서 증시안정기금을 시행했습니다. 지금도 도와달라고 하는데요. 그 정도 아니에요. 과거에는 장난 아닙니다. 예. 진짜 심각했어요. 제가 그것을 이제 일일이 설명을 드리자면은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자칫, 뭐 이게 일륜적으로 얘기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뭐 대충 짐작되시는 사건들이, 꼭 발생합니다. 씁쓸하네요. 자, 어쨌거나 시장에서, 구해줘요, 제발 부탁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을 때 증시안정기금이 시행이 됐고요. 대략적으로 볼 때 지금 현재 증시에서 한 번 더 쇼크가 오거나 아니면은 주가 지수가 고점 대비 지금 한 30% 빠졌는데 한 35% 이상 하락했을 때 증시안정기금이 마치 우리가 이제 히어로물 보게 되면은 히어로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슈퍼맨이든 언제 등장합니까? 어떤 선량한 시민이 막 이렇게 뭐 위기에 닥쳐가지고 정말 큰일 날 것 같을 때 그때 딱 나타나가지고 구해주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은 앞서 보셨을 때 네 번째 공통점이 지금 현재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지금은 미국 연준의 긴축 과정. 그런데 과거에 증시안정기금은 미국이 완화적 정책을 펼쳤을 때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칫 어떻게 보면 금융당국에서 증시안정기금 카드를 꺼내고 싶더라도 아예 뭐 시장이 크게 하락하거나 아니면은
좀 미국이 완화적으로만 나와준다면 지금이라도 쓸 수 있을 텐데, 이거 조금 고민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지금 긴축하고 있는 과정에서 증시안정기금만 작동하게 되면요. 조금 뭐랄까, 예전에는 완화적 정책이 있으니까 증시안정기금에 도움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완화적 정책이 겹치면서, 예, 효과를 증폭시킬 수 있어요. 마치 우리 이순신 장군께서 명랑대첩 때 울돌목에 물살이 바뀌니까, 승기를 잡았던 것처럼요. 그럴 수 있습니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칫 외국인 투자자가 증시안정기금 들어오네, 땡큐 베리 마치 하면서 그냥 던져버리고, 예, ATM 역할로만, 예, 취급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완화적인 정책이 미국에서 나오기 전까지 조금 눈치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증시안정기금이 과연 언제 시행될 것인가? 저 두 개 조건. 하나는 아예 날카롭게 시장이 한번 땡 하고 쇼크가 오거나, 아니면은 미국 쪽에서 빨리 완화적 정책이 찾아오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불편은 하긴 하죠. 예. 그렇다 하더라도 정책적으로, 예, 지금 시장이 요 정도 하락했다 한다면 한 번 정도 고려해 봐야 될 시점은 아닌가 싶어요. 그렇다면 향후에 증시안정기금이 시행되면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단언적으로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거는요. 예, 증시안정기금은 효과가 매우 큽니다. 크다. 앞서 보셨던 네 번의 케이스. 자, 어디가 있을까요? 요 도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항상 증시안정기금이 들어올 때는 시장이 바닥을 콩콩 찍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한번. 지금 이 시점에서 증시안정기금이 들어오면 바닥을 찍을까? 그리고 과거 선례를 보면 어쨌거나 플러스였는데 플러스를 찍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야, 지금 들어오면 몇 년 뒤에 보면 무조건 플러스지. 그런 느낌 드시지 않나요? 예. 증시안정기금이 들어오게 되면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시장의, 예, 시점이 우연이든, 예, 그 자체가 효과를 내든 효과를, 예, 보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증시안정기금이 들어온 초기에는 어떤 현상이 있을 거냐면, 대형주 중심으로 시장이 조금 세게 움직이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어요. 왜냐? 지수 중심으로 해서, 예, 견인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것이기 때문이죠. 증시 전반을 띄우는 게 아니고요. 주가 지수를 먼저, 예, 받쳐줘야 이게 숫자가 제대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증시안정기금이 차후에 시행이 된다면, 예, 대형주 중심의 차별화 장세가 초반에 진행이 되다가,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서 추세가 확연히 돌아서고 나면은 그 온기가 쫙 퍼지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초반에는 대형주 중심의 장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 향후에 증시안정기금이 시행이 된다면 이러한 특징이 있을 것이다라는 점을 여러분들 떠올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와 함께 우리 오늘 금요일이니까 한 가지 공지 안내 드립니다. 다다음 주입니다. 다다음 주. 예, 2주 남았네요. 자, 110차 시크릿 정기 세미나가 이번에는 줌을 이용해서요. 예, 시크릿하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예, 저희 프로젝트, 예, 369 가치 투자 프로젝트니 유한타증권 제휴 컨텐츠 참여하신 분들이든, 예, 프로젝트 참여하신 분들께는 줌을 이용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 예, 방법을 안내해드리고 자동 안내해드리게 되니까요. 예, 참여하신 분들은 기다리시면 제가 메시지 보내드릴 거고요. 혹시나 이번에 참여하고 싶은데 부담 없이 참여할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신 분들은요. 댓글 최상단과 영상 본문에, 예, 이번 110차 시크릿 세미나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안내 공지를 드려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 이번 한 주도 시끌벅적한 분위기 속에서 한 주가 흘러갔는데, 자, 주말에는 잠시 주식시장 잊으시고요. 예, 다음 주 월요일에 우리 힘차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월요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